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셨나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밥맛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밥 먹는 것에 외로움이 묻어난 겁니다. 곁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지요. 전화벨이 울려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니 친구가 줄어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을 겁니다. 괜스레 서운하고 때로는 외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된 감정도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다독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단순히 외로운 시간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한 귀한 시간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다는 것. 그것은 외톨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그 밥상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채워넣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릇에 담긴 밥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꽉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도록 함께 걸어봅시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괜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밥에 집중하기보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밥을 먹는 둥만은 둥합니다. 혼자라니 뭘 봐도 재미가 없네 하는 생각에 괜스레 숟가락을 놓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도 배가 부른지 맛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 먹을 땐 텔레비전 보지 마라. 혼자 먹는 밥이 다 그렇지 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식탁에 앉기보다 소파에 앉아 먹거나 밥그릇을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갑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도 제대로 된 식사가 되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잊으려 텔레비전을 켜지만 오히려 더 큰 허전함만 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밥을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외로움만 느끼게 됩니다. 밥이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기는커녕 마음의 빈 공간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밥을 먹는 시간을 나를 위한 귀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밥상에 앉아 밥 냄새를 맡고 눈앞에 놓인 음식들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맛과 향을 음미하며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를 위해 밥을 먹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외로움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감을 깨우는 식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식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밥 먹는 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파티를 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고 좋아하는 컵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달라집니다. 식탁의 조명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 계열이 좋습니다. 밝고 차가운 형광등은 밥맛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 혹은 맘에 드는 예쁜 식탁보 하나만 깔아도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쓰던 플라스틱 접시 대신 아껴두었던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보세요. 음식의 색감이 더 살아나고 눈으로 먼저 맛을 느끼게 됩니다. 텔레비전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잔잔한 클래식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재즈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평소 듣지 않던 외국 노래를 틀고 음악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혼자 있는 적막함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밥 먹는 동안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나만의 식사 향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할 때 나는 음식 냄새를 온전히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을 볶는 고소한 냄새,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에 집중하다 보면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 밥알의 질감과 맛을 느껴봅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반찬의 맛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맛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해보세요. 새로운 재료를 맛볼 때마다 어떤 맛인지 생각하며 먹는다면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밥그릇이나 숟가락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차가운 도자기 그릇, 따뜻한 나무 그릇, 묵직한 노수저 등 재료가 주는 감촉은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숙 씨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경숙 씨는 밥상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을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는 온전히 음식의 맛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밥맛이 더 좋아졌고 마음도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외롭다면 식사 환경을 바꾸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찌개, 시들한 반찬 몇 가지가 보입니다.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꺼내서 먹습니다. 혼자인데 뭐 하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끝내도 허전한 기분은 여전합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마라. 누굴 위해 차려? 그냥 먹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먹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밥 먹는 시간은 외롭고 허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더 슬퍼집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 요리하듯이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해 보세요. 평소 먹지 않던 새로운 재료를 사서 요리해 보는 겁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나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요리하는 즐거움은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채워줍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원팬 요리나 초간단 레시피를 찾아보세요. 복잡한 과정 없이도 훌륭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분 만에 만드는 감정 회복 샐러드의 재료는 좋아하는 채소 로메인, 루꼴라 등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견과류,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입니다. 채소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방울토마토와 삶은 달걀을 올리고 견과류를 뿌립니다.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샐러드는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신선한 재료들이 주는 활력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나만의 보글보글 마음 채움 찌개의 재료는 된장, 두부, 좋아하는 채소 호박, 버섯, 양파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 끓입니다. 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냅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마치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소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선 치유의 과정입니다. 재료를 손질하며 오로지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명상과 같습니다. 재료를 썰고 양념을 넣고 냄새를 맡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순간, 나는 나를 위해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명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는 밥 먹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재료를 사고 요리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명희 씨는 요리하는 내내 설렜습니다. 이 음식을 내가 만들다니, 완성된 음식을 맛볼 때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명희 씨는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명희 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밥을 먹는 시간, 조용한 집안 공기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삼키는 기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 먹는 소리만 들릴 때 그 적막감이 견디기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 혼자라 심심해서 밥맛이 없어. 밥 먹는 시간을 그저 침묵의 시간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나만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밥을 먹는 것처럼 나의 취향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나의 취향을 아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미처 몰랐던 나만의 취향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음악이든 영화든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취향을 찾아보세요. 밥 먹는 동안 유튜브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혼자 듣기 좋은 음악, 밥 먹을 때 듣기 좋은 재즈 등을 검색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들으며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평소 바빠서 보지 못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특히 잔잔한 분위기의 다큐멘터리나 따뜻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는 식사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는 온전히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식사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DJ의 목소리나 사연이 마치 내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수 씨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괜스레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옛날에 즐겨 듣던 라디오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사연을 들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디오를 듣기 위해 일부러 혼자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위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딱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감정이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 더 막막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혼자 밥 먹는 슬픔이 나를 감싸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은 외로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들이 밥 먹는 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이럴 때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의 뿌리를 찾아야만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공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밥을 먹고 난 후에 감정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밥 먹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왜 그런 기분이 들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막연하게 슬프다고 생각하기보다 허전함, 서운함, 그리움 등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의 정체를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구와 연락이 끊겨서, 가족이 보고 싶어서 등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희 씨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밥을 먹고 난 후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밥 먹는 게 슬펐다. 밥을 먹으면서 옛 친구들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감정이 글로 쓰면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글로 털어놓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찾아와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록은 나를 이해하는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밥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만 봅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밥 먹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라서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만큼 세상은 넓어지고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거나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혼자 즐기기 좋은 소소한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걸어보세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걷다 보면 새로운 가게, 예쁜 골목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술관, 박물관을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유물을 살펴보는 시간은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보는 영화나 공연은 온전히 나만의 감정으로 몰입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요리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요양원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주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 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바쁘니 매번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혼자서라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만보기를 켜고 매일 정해진 길을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에 이렇게 예쁜 길이 많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작은 음악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밥 먹고 나서 바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나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래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때의 서운함이 몇 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만남이 어색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면 괜히 뻘쭘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도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한 말 아직도 서운해.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했나 보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앙금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벽이 됩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중했던 친구를 잃고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용서란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면 상대방의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미안해라는 말과 함께 사과하는 용기를 내세요. 그때 내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녹을 겁니다.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 몰랐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용기를 내는 만큼 관계는 회복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잠시 묻어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좋은 풍경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추억이 과거의 상처를 덮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혜경 씨는 10년 전 친구와의 오해 때문에 관계가 끊겼습니다. 혜경 씨는 늘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혜경 씨는 용기를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서운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 하지만 이제는 털어내고 싶어.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혜경 씨의 진심에 친구도 자신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친구를 되찾은 기쁨의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나라는 존재만 남았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외로움보다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나의 재능을 나누는 일은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취미로 하던 요리, 뜨개질, 글쓰기 등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뭘 배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나만의 여행 에세이 쓰기, 가족을 위한 요리책 만들기, 손주에게 들려줄 예시하기, 책 만들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밥을 먹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밥 먹기 전후로 5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직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햇빛을 쬐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나 슬픔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에 갇혀 있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는 용기를 내세요. 지금까지 혼자 밥 먹는 시간,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스스로 외로움의 굴레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원하고 더 깊은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허전하구나.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행복을 찾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밥상에 나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올려놓으세요. 오늘부터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밥상 위에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